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민판사 데이비드 김이라고 3줄짜리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3줄짜리 해고 통지 뭡니까? 너 나가,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자, 왜 해고를 당했냐? 이자가 뉴욕시 79명의 이민판사 중에서 망명 허용률이 제일 높았답니다. 웬만하면 다 망명 허용해 준답니다. 추방 안 시키려고 서류를 보완하도록 시간을 주는가 하면 하여튼 제 멋대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너 개판으로 판결했지? 너 나가, 해고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김이라는 판사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긴급조치 그거 반대 시위하고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미국으로 건너간 김경락 목사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좌파죠, 좌파. 좌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목사가 미국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미국의 판사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판사가 됐는데 또 DNA,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민 판사가 됐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냥 이민을 다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다 이민을 허용하고, 만약에 또 좀 미비하면은 또 시간을 줘가지고서 서류를 또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좀 편향된 판결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3줄짜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돌연해임을 당했다. 데이비드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뉴욕시 79명의 그 판사 중 망명 허용률이 최고 높았다,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쪽에서는 부당한 해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지? 자, 이 사람이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자기는 부친에게 이끌려 미국 땅을 밟았다. 자기가 미국에 왔을 때는 42년 전 16세 때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9월 미국 연방 이민법원 판사가 됐대요. 얼마 안 됐네. 한 3, 4년 전에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망명 기각률이 3.2%밖에 안 된답니다. 가장 기각률이 너무 낮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다 해준다는 거지, 망명을. 그런데 원래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망명해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민 신청 다 받아주면 또 지금 트럼프가 이민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받아주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이제 사실상의 박정희 정권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좌파 판사적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까요? 감정적으로 좀 동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 사람들 편을 들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법을 떠나서 너무나 쉽게 그쪽에다가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잘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판사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잘린 거는 이민법원 물갈이 일환이다. 당연하겠지. 이 판사가 이제 잘린 판사 얘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70만 건 넘게 쌓여있는 망명사건 적폐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이민 판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민 판사들을 잘라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판사들로 넣어가지고서 웬만하면 이민 허용 안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민 쉽게 안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사람 잘랐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 언론에서는 이게 미국의 태행이다. 이민의 나라인데, 미국은 이민의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이민을 단속하고 이민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또 그 판사를 갖다가 그렇게 자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이 쓰는 것과 우파 언론이 쓰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파 언론은 그 트럼프가 잘못이다. 왜 이민의 나라 그 미국에서 이민을 갖다가 허용 안 하고 왜 그렇게 전부 다 지금 잘라버리느냐. 아니,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세요. 트럼프 얘기를 들으면 이 지금 미국이 좌빨이 돼가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미국도. 미국의 이 언론들이 완전히 그냥 좌파야. 우리나라도 다 좌파 언론이잖아요. 우리 조중동이 그게 보수 언론입니까? 조중동 더 이상 보수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좌파야 그거. 그리고 지들이 원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그 좌받든 우받든 간에 그런 놈들이지 보수신문 아니야.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는 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림자 정부, 이 민주당 놈들이 뭔가 그 뒤에 암흑 조직하고 연계돼 가지고서 계속 권력을 잡고 돈 해먹고 권력 해먹고, 미국도요 짓불도 없던 놈들이 좌빨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좌빨하다가 몇 년 국회의원 하고 그러면 대저택을 갖다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수성 간 사람이잖아.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자수성 간 사람이잖아. 근데 저 오바마 같은 놈들 있잖아요. 클린턴 같은 놈들, 말이 변호사지 하나도 돈도 없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문재인 노무현, 걔들 돈 있어요? 없잖아. 한 게 뭐 있어.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미국하고 구조가 똑같더라고. 이것들이. 그런데 정치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게 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나라를 갖다 분탕치고 있고, 사실상 권력을 해먹고 있고 돈을 해먹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갖다가 좌파 척결, 그러려면 이민법을 강화해가지고 좌파가 못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모하던 놈들, 반미하던 놈들, 뭐 그런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심지어 그것뿐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놈들도 좌파하고 계속해서 반미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산당하고 친화적으로 지내고 공산당 그런 활동하고, 그러면 추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가라고 얘기하잖아. MHA. 트럼프의 마가라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에 어게인에 우리가 우리 상당히 그 방점을 둬야 되는데, 미국이 원래 위대한 나라였다는 거야. 처음에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가지고서 건전한 그런 어떤 또 정치인들, 워싱턴 같은 정치인들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런 사람들 독립운동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치인들도 아주 깨끗하고 건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기도 정신에 입각한 그런 아주 좋은 나라였는데 언제부턴가 썩어버렸다는 거야. 정치인 시키들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부패한 나라가 돼버렸고, 마약이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패나 하고 깽단이나 하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거야. 그럼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쇠락한 공업을 갖다가, 이 제조업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학교 다닐 때 왜 디트로이트 같은데 옛날에 자동차 만들다 지금 다 녹슬은 그런 도시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잖아. 그런 데를 갖다가 제조업을 부흥시켜 가지고서 다시 으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돌리고 현대제철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고 반도체 반도체 또 지원해주고 뭐 하여튼 뭐든 중화공업 지원해주고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가 말하자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나라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의 상무정신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퇴락하고 퇴폐하고 이런 놈들을 갖다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민자들이 미국을 갖다가 흘러났다.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도 심각하거든요. 특히 유럽은 지금 이슬람한테 먹혔어요. 심각합니다. 프랑스, 유럽, 영국 같은 나라 이슬람 들어가지고서 이슬람들이 막 들어와. 이게 좀 있으면 이슬람 국가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미국을 갖다가 기독교에 입각한 그런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상 좌파 정권 전부 무너뜨리고 우파 정권을 세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네수엘도 마찬가지야. 저 마두로 잡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파 정권 세우겠다는 거야. 브라질 마찬가지야. 지금 인도 같은데 좀 삐딱한 놈들, 이런 놈들 전부 다 사실은 말이죠, 관세 때리고 해가지고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파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 굳이 말하자면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좌파들 말이야. 이 좌파들이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먹고 있는 현상,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이민 판사가 이제 좌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이런 판사를 그냥 3줄짜리로 해고시켜 버렸다는 거야. 그냥 해고. 그러니까 판사도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보다는 해고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또 판사 되기도 우리보다 쉽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판사 들어갔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줄짜리 해고라는 이 말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얘가 좌파적 입장에서 이민을 갖다가 그냥 허용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 그게 무슨 판사야, 그렇게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판사, 좌파 쪽에 서가지고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2년 판결을 하는 자들, 2년 판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여러분들 응원하신다면 220원 주시고요. 좋아요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고 우리 생산자들 도와주시는 심정으로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